서울희망정신과의원의 김영인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이제 약속을 했었다가 그때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못 왔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 중에서 안정제라고 흔히 불리우는 어, 항불안제의 사용 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도 나누어 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본대요. 사실 이게 이제 좀 오래 지속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안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흔히 알고 있기로 이제 공황장애 또는 범불안장애 요런 병들을 많이 이제 좀 접하게 되죠. 이 공황장애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심한 불안 발작과 그리고 이제 동반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군을 통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예기 불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한번 딱 그 증상을 경험을 하고 나시면 또 이게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또 죽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너무 괴로울 텐데 요것 때문에 불안한 게 또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황 발작이 생겼던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을 이제 좀 피하게 되시고 흔히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집중을 해 가지고 자율신경의 기능이 이제 균형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누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이게 인제 다 망할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인제 생각들 그런 인제 불안들을 경험을 하게 되시니까 굉장히 무섭죠. 이게 인제 꽤나 흔한 증상이고 질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인제 인구의 5% 20명 중에 1 분은 "이 증상을 평생에 1번 이상은 겪게 되신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제 광장공포증을 포함해서 회피 증상으로 인해서 인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인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진단 기준 보시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체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너무 항진이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리고 숨이 가쁘고 답답하고 땀이 막 많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인제 몰려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가슴이 아프고 불편하다 내지는 속이 안 좋다, 메스껍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인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몰려서 나타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제 그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 인제 범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인제 흔히들 접하게 되는데 이게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 못 하시게 되는 그런 종류의 질환군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단 이 병은요. 계속되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인제 핵심 증상이고요. 그게 인제 쭉 유지가 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인제 긴장하고 불안해하니까 근육 긴장이나 아까 얘기했던 인제 그런 신체 증상들 몇 가지가 흔히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일간 통제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걱정을 하게 돼서 인제 개인의 다른 주요 기능을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인제 임상 경과들을 잘 관찰을 해 보면 내가 걱정이 많은 편인 거지
그것 때문에 정신과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보통은 내과 혹은 이제 가정의학과 뭐 이런 곳에서 그 진료를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내시경을 꽤 여러 차례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인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때문에 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데 뭐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이런 그 내과나 뭐 비뇨기과나 아니면 뭐 산부인과 이런 데 가셔서 신체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 소견 없으니까 이게 이제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뭐 이렇게 인제 좀 표현을 하면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인내를 잘 하지 못하니까 그 지금 인제 불확실한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인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인제 음 뭐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게 인제 불안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활동이나 사건들은 되도록이면 막 피하려고 해요. 아까 인제 공황장애에서도 비슷하게 결정을 거의 못 내리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거 자체를 인제 좀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뭐 괜찮은 거 맞냐? 안전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좀 과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제 좀 물어보게 되고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항불안제 하면은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인제 벤조디아제핀이에요. 사실은 인제 뭐 치료 지침이나 뭐 범불안장애 포함해서 공황장애나 뭐 혹은 인제 뭐 사회공포장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지침을 보시면 사실은 뭐 작용 시간 자체가 그러니까 작용 자체가 쪼끔 천천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인제 '아 이게 맞나?' 뭐 또 그 걱정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나? 뭐 내가 치료를 받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인제 치료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불안 자체를 가라앉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결국은 이제 벤조디아제핀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항불안제나 혹은 진정 수면제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분류가 됩니다. 분류 자체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통칭 그 약들이 전부 다 인제 항불안제 또는 진정 수면제로 분류가 돼서요.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내과 영역의 질환에도 흔히 처방을 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인제 뭐 각 약별로 인제 특징들이 쪼끔씩은 있는데, 그래서 인제 디아제팜 이런 약들은 워낙에 인제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서 많이 쓰게 되고요. 뭐 이명에도 좀 효과가 있고 뭐 혹은 이제 어지럼증에도 심지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급성 불안이나 흥분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제 1 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약물인데, 음 이게 인제 가장 큰 문제는 인제 심리적인 의존성 그리고 신체적인 의존의 위험성이 있는 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제 좀 그나마 그 의존이 덜 되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인제 '아예 의존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우리가 인제 좀 흔히 접하게 되는 중독성인 물질인 뭐 담배나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중독성 자체가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제 치료적인 목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심리적인 의존이나 신체적인 의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좀 뭐 방광기가 긴 약물들이 그나마 의존 뭐 내성 이런 걸로부터 쪼끔은 더 자유롭고 방광기가 인제 좀 극도로 짧은 약들이 있거든요. 뭐 플로라제팜이랄지 트리아졸람이랄지 뭐 졸피뎀 뭐 이런 약들은 굉장히 좀 짧은 약에 속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그 의존 같은 게 생기기가 쪼끔 더 쉬운 편이죠. 이게 인제 워낙에 효과가 빠르고 좋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뇌 상태를 뭔가 급격하게 변화를 시키는 것은 뭐든지 중독이나 의존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제 뭐 약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고 그 이후에 뭐 질문을 좀 받고 답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뭐 대표적인 약물하면 인제 알프라졸람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인제 워낙에 인제 많이 처방이 되는 약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뭐 상품명으로는 인제 자낙스나 알프람이나 뭐 자나팜 이런 약들이 있는데 방광기가 짧아서 레지듀얼 그러니깐 그 뭐 좀 막 처지고 다음날 막 졸리고 이런 것들은 쪼끔 덜한 약이에요. 그리고 인제 아까 뭐 잠깐 보여 드렸다시피 이게 인제 방광기가 아주 긴 약물은 아니라서 체내에 축적되거나 뭔가 좀 그다음 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항불안 효과도 크고 그래서 좀 많이 쓰게 되는 약인 것 같아요. 뭐 단점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인제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들은 어 뭔가 좀 다음 날 멍하다, 졸리다 요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한 10분 드시면 1분 정도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좀 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알프라졸람이 특징적으로 인제 벤조디아제핀 중에는 안정제 중에는 그나마 식욕을 자극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는 약이기는 하고요. 뭐 그 외의 약들은 사실은 원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 대체로는 뭐 "체중 증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형태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알프라졸람만큼은 쪼끔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심한 금단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그 좀 짧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작용 시간도 짧고 대신 효과는 좋고 하기 때문에 3 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에는 이 용량에서 갑자기 끊어 버리면 쪼끔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더니 불안하더라.' 그래서 약을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원리가 있을 수도 있는 약이라서 이 약을 인제 중단할 때에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쪼끔 뭐 작용 시간이 긴 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점점점 용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쪼끔 음 적용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라제팜이라는 약도 뭐 벤조디아제핀의 뭐 대표 어 이기는 하죠. 이게 인제 뭐 상품명으로는 아티반, 뭐 로라반, 뭐 스리반 뭐 이런 인제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거는 인제 알코올 금단에 사용이 가능해요. 뭐 특히 인제 뭐 알코올 금단 선망이라고 인제 술 많이 드시던 분이 끊고 나서 한 2-3일 내에 발생하는 이제 좀 심각한 내과적인 불안정성을 동반한 그런 인제 내과적인 상태에 처했을 때에는 뭐 이 약을 뭐 엄청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인제 근육 주사로도 쓸 수가 있어서 근육 주사로 썼을 때 '아 요 정도면 내가 어떻게 뭐 되는지 알겠어.' 하는 약이 인제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주사제로 쓸 수 있어서 그 점에도 장점이 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약이고요. 간 기능 문제가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선망, 뭐 조증 요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제 항불안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항불안제에서는 되게 널리 쓰이는 약이기는 합니다. 역시 인제 뭐 동일하게 인제 좀 졸리고 멍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인제 어 리필을 하여튼
양력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이제 방광기가 긴 약은 아니거든요. 방광기가 긴 약은 아닌데 이게 작용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뭐 리피드 솔루빌리티가 떨어져서 오히려 디아제팜보다도 좀 길게 작용을 한다더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우울증의 치료에도 쓰이는데 오히려 이제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뭐 결과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정동 증상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조증을 가지고 계시는 조울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선호가 되는 약인데 이 급성 조증에서 특히나 좀 빨리 가라앉힐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좀 선호하는 약이에요. 에티졸람이라는 약인데 대파 쓰고 이제 장점은 이제 낮 동안에 졸리고 뭐 이런 게 조금 덜하고 입면에 효과적이고 의존 내성도 거의 잘 안 생기는 편이라 그나마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간 수치 증가의 가능성이 약간 있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클로나제팜이라고 이 약도 요새는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좀 특히나 이제 공황장애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작용이 좀 센 편이다라고 하는 약들이 이제 알프라졸람하고 클로나제팜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효과가 조금 좋은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가라앉히는데도 그다음에 이제 잠의 깊이를 깊게 해주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약 중에 하나이고요. 작용 시간이 길어서 이제 금단이나 남용이나 뭐 이런 문제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이제 벤조디아제핀 종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중 농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덜하고 급성 조증에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좀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하자면 디아제팜도 조금 롱액팅, 그러니까 길게 작용을 하는 벤조디아제핀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옛날에 더 많이 쓰던 약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널리 쓰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용 하게 하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약 제형도 워낙에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과적으로도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경련이나 뭐 근육 연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는 다 쓸 수 있는 약이고 작용 시간이 길어서 의존 내성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긴 한데, 물론 이 약에도 이제 뭐 의존이 확 생기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 동안에 이제 졸리다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면제로 많이 쓰는 벤조디아제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트리아졸람인데 뭐 플로라제팜, 플로나트라제팜 뭐 이런 약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할시온 졸민 트리람이라는 이름으로 뭐 조금 유통이 되고 있는 약인데 약물 축적이 없고 낮 시간에 세데이션이 덜하기 때문에 나름 뭐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술과 같이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오래 사용을 했을 때는 갑자기 사람이 공격적으로 되더라 뭐 하는 이제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웬만하면은 이제 좀 오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제 벤조디아제핀 몇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 그 약들이 이제 쓰이는 질환을 앞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었는데 뭐 워낙에 이제 불안이라는 증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이 약들을 접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불안이 신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결국 이제 뭐 다른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뭐 비뇨기과, 산부인과 뭐 이런 데를 이제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통증의학과까지 그죠?
방문을 하셔서 이 내용들을 막 진료를 받으시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다른 과 선생님들도 이 벤조디아제핀도 뭐 많이 사용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약들을 인제 좀 씁니다. 근데 인제 이 약을 인제 좀 오래 사용을 할 때의 문제는 결국은 정신의학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 과로 의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뭐 질문을 여러 가지 인제 좀 지금 많이 주셨네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나리 님께서 인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안정제들은 공통적으로 술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듣는다. 이게 인제 '알코올 때문에 약효가 더 증강이 되기 때문인가?'라고 인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알코올도 이게 인제 그 이게 인제 가바 리셉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GABA. 예. 그 리셉터의 작용이 되게 많은 물질인 거고요. 벤조디아제핀, 그다음에 아예 인제 가바 리셉터 인제 블로커, 이쪽은 오히려 또 뭐 벤조디아제핀이 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술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이 리셉터로 작용을 하는 신경들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서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인제 심하게 인제 어플파이가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예를 들자면 필름이 끊기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인제 어 그 술을 취했을 때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막 행동 조절을 못 하게 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인제 쪼끔 과도한 용량으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뭐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해롱해롱, 약 먹고 나서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부작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인제 부작용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해지기 때문에 보니까 인제 그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뿐만 아니라 졸피뎀 뭐 이런 약들까지도 어 그렇게 인제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전에 인제 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이보영 배우가 인제 맡았던 역할에서 인제 막 술을 먹고 막 약을 먹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인제 다음날 인제 아침에 아파트 벤치에서 이렇게 깨어나면서 막 자기가 놀라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좀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 채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뒤져서 먹었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요리가 되어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무슨 케첩이나 뭐 잼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다 먹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일들이 부작용으로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술이랑 같이 드시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인제 뭐 술은 약이랑 같이 드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뭐 어떤 분들 중에는 인제, 제가 인제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인제 약을 좀 꾸준히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술 먹는 날 약 먹지 말아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아유, 그래도 차라리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술을 안 드시더라 그러니까 술을 드시더라도 약은 드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뭐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 볼게요. 음.
권태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설트랄린 75mg SSRI 계열 한 가지만 복용 중인데 한 가지만 복용하면 이게 이제 우울증과 불안증이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벤조디아ze핀이랑 같이 복용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게 이제 설트랄린이 이제 SSRI 중에는 꽤 뭐 또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한 가지 자체가 우울증과 불안증을 치료를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항불안제 중에서 그나마 이제 효과가 빠르고 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약이 벤조디아ze핀이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게 된다. 이 약을 이제 드심으로써 뭔가 좀 그렇게 이제 파국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 약을 벤조디아ze핀을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SR 한 가지로 뭐 어느 정도 조절이 잘 되고 있다 하면은 굳이 벤조디아ze핀을 꼭 추가를 해야지만 이 약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치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시면 뭐 그야말로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굳이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질문을 받아볼까요? 홍석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화장실 먼저 찾게 되고 버스 같은 거 오래 타는 것도 힘들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냐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범불안 장애하고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이 주로 신체 증상으로 이제 좀 표현이 되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뭐 그런 이제 과민성 대장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범불안 장애의 1차 치료 약제로는요 SSRI, SNRI 등의 항우울제를 뭐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고멜라틴 같은 항우울제도 좀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정신과 약으로 치자면은 항우울제 계통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오래 탔을 때가 뭐 미리 예상이 될 때 너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막 도저히 못 살겠고 막 이런 이제 불안들이 너무 심하게 찾아올 때에는 필요시에 이제 한 번씩 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홍석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약물 치료 포함해서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로콜라 대신 17차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팍세틸CR정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성욕저하, 불감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염려를 하신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이제 그 SSRI 계통의 약들이요. 그러니까 성욕보다는요. 성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흥분을 할 때 극치까지 이제 좀 다다르게 되는 그 과정을 조금 저해를 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사정지연 남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불감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루 같은 게 있으신 분들에게 이 치료로서 이 SSRI 같은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계통의 약들이 다 공통적인 좀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할 때는
항우울제를 좀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프로피온이나 뭐 타자핀이나 뭐 이런 약들이, 아구멜라틴 같은 약들이 좀 이 SSRI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요 부작용을 조금 뭐 안 나타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고요. 인데놀도 조금 이제 성적인 극치감이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별로 이제 그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욕이 저하가 돼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문제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비롯된 이제 성욕이나 아니면 성적인 극치감 도달의 문제는 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약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에 해당하는 다른 문제들을 찾아보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오늘은 뭐 뭔가 좀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좀 뵙던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뭐 질문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권태원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메틸데이트, 아마도 메타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DHD하고 불안이 있으면 메타데이트 약을 복용하면 이게 이제 ADHD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SSRI 계열의 이제 약들, 우울증에 대한 약이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데이트 같은 메틸페니데이트 약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ADHD가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ADHD 약하고 병용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좀 치료가 잘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니드라고 해서요, 메틸페니데이트의 이제 아주 이제 울트라 숏 액팅의 이제 약을 예전에는 우울증, 무기력을 위주로 한 우울증에도 허가가 있었어요. 뭐 요새는 이제 그렇게는 못 쓰는데, 그러니까 우울 증상 중에서 무기력이나 아니면 인지 증상이 좀 심하거나 그럴 때에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남용이 되고 뭔가 좀 의존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숏액팅은 아예 이제 어른들한테 못 쓰고 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울 증상에는 효과가 있다, ADHD 약이.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SRI 계통의 약은 어쨌든 우울 증상 중에도 뭔가 좀 그런 이제 슬픔, 애도, 상실 뭐 이쪽과 관련된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회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 불안 이쪽 증상을 위주로 할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SRI가 그러니까 강박증에도 쓰이고 뭐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전 자체는 아예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병용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진료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은 그래도 이제 뭐 질문을 제가 좀 다 정리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디님, 뭐 혹시 뭐 그 위쪽에 이제 질문 있으셨던 분들은 있었을까요? 네, 이승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거는 금연 처방전도 항불안제 계통인가를 물어보셨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금연 처방전은 챔픽스를 제일 많이 쓰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도 좀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챔픽스는 아예 이제 뭐 항불안, 항우울 요 계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프로피온이 이제 좀 담배 금단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정도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살 충동에 부작용이 있다. 이 프로피온이 그게 붙어 있어요. 프로피온이 항우울제인데 이게 이제 좀 에너지를 레벨을 높이는 종류의 항우울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무기력해요. 뭔가 좀 인지적으로 뭔가 좀 멍하고 좀 깨어있지를 못하겠어요. 이럴 때 이제 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을 때가 사실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우울 증상에서요. 그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뭔가 좀 실행은 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뭐 걱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과도한 그 시기에 가장 위험한데, 그러니까 부프로피온을 그 시기에 이제 쓰고 막 에너지 레벨이 좀 올라오면 그냥 실행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워닝을 좀 합니다. 이게 붙어 있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SSRI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들은요, 어쩔 수 없이 원인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약을 쓰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회복기 그리고 자살 위험성이 딱 높아지는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가 늘 붙어 있긴 해요. 이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벌써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저한테 잘 맞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면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좀 애매할 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가 또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작용은 며칠 먹어보면 알기는 해요. 웬만한 부작용들은 다 그렇고요.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효과가 어떤지는, 요게 이제 좀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평균을 냈을 때 한 2주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기간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좀 애매할 때는 임상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친구하고 상의하지 마시고요. 저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약을 처방받은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문의약품 말고 일반 의약품이나 건기식 중에 안정 효과를 준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전문의약품 말고 일반 의약품 중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청심환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안정액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요? 안정액이라는 걸 많이 드셔보시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의약품 건기식으로 가려면 부작용이 이제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해야, 거의 없어야 이게 이제 뭐 의사 처방 없이도 이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셔도 약간 배부른 수준의 그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뭐 성분들일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효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뭐 그거를 드시고 좀 좋아지셨다 하면은 그거 뭐 제일 좋은 거죠. 뭐 불안이 좋아졌다, 뭐 우울이 좋아졌다,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뭐 부분은 있죠. 근데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는 거예요. 네. 효과가 뭐 그냥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희님께서도 질문을 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안증으로 이펙사 XR 서방 캡슐 한 알, 인드놀, 알프라졸람, 반알 이렇게 처방받았는데 불안이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복용을 하고 있다. 먹다 안 먹다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이펙사 XR 같은 경우에는 SNRI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최근에 나온 항우울제 계통이죠. 노에피네프린 시스템에도 작용을 하는 이펙사는 드셨다 안 드셨다 했을 때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약이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뭐 항우울제를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는 이펙사는 이제 좀 드시다가 갑자기 안 드셨을 때 이것도 금단이 생기는 몇 안 되는 항우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간헐적으로 드신다 할 때는 굳이 이펙사 안 드시고 저기 인데놀하고 알프라졸람만 드셔도 그냥 필요시에 드시는 용도로는 저게 더 적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상이 괜찮으시니까 꾸준하게 뭐 약을 안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이제 항우울제를 XR 서방 캡슐을 빼고 드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동희님을 진료를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 얘기만 보고는 이제 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예,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간헐적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네, 제 대답은 그렇고요. HK 그린로즈 제이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벤조 계열 약은 섞어서 복용하면 안 좋은가요? 알프람, 로라반, 리보트릴 수면 보조제로 바꿔가며 쓰는데 한 가지만 계속 쓰면 내성이 걱정돼서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참, 내성이 아예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약의 종류는 아니죠.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늘.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내성 안 생기게 하려면 번갈아 가면서 쓰면 더 안 생기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내성이 걱정되는 거, 내성이 안 생기게 하려고 약을 번갈아 가면서 막 바꿔가면서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알프라졸람을 중단을 할 때요, 한 3개월 이상 쓸 때는 점점 줄여서 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뭔가 좀 그런 이제 금단이 너무 심해서 발생하는 불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알프라졸람을 리보트릴로 바꿔요. 그러면 끊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바꿔가면서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프람, 로라반, 리보트릴 아예 이제 같이 드리는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내성 걱정하면서 뭐 번갈아 가면서 쓸 필요는 없고요. 뭐 같이 드셔도 크게 나쁠 상황은 아닌데, 다만 너무 오래 사용을 했을 때에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나중에 줄여서 끊을 것인가,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유태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미오날정,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약물, 리보트릴 이렇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네요. 공황장애가 이제 원래 심했는데 목이 뒤로 넘어가면서 숨이 쉬기가 힘들고 뭐 이럴 때 이제 약을 드시고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그러니까 근긴장 이상 뭐 등등을 포함해서 근육에 이제 뭐 긴장, 떨림,
이런 것들이 이제 머슬톤 이상이 있을 때 근이완 목적으로 이제 좀 아예 근이완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안정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제 좀 많이 쓰는 약이 디아제팜. 디아제팜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나제팜, 리보트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트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예 공황장애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보트릴이 일단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증상을 없애줄 것이냐. 근데 그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 항우울제도 같이 쓰시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뭐 사실 저 뭐 마찬가지로 유태원님을 진료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하게 답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권태원님 질문을 몇 개를 받았는데 질문을 다시 좀 했네요. 뭐 죄송할 건 없어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야 고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불안증 우울증이 잘 치료가 돼서 설트랄린을 좀 줄여서 뭐 이렇게 이제 금단이 오는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SSRI는 금단이라기보다는 그걸 위드로얼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어차피 불안이 생기고 뭐 하는 거니까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 오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SSRI 중에서 작용 시간이 짧은 약들이 조금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얘기했던 이제 벤라팍신, 이펙사 뭐 혹은 이제 뭐가 있죠? 뭐 코펙사 뭐 등등의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약들도 딱 끊었을 때 와 이거 이 약 안 먹으니까 내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딱 오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록세틴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이제 되게 짧은 SSRI인데 그걸 이제 좀 길게 늘려놓은 약은 그나마 좀 낫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세로자트나 이제 뭐 파록스 뭐 이런 것들처럼 작용 시간이 되게 이제 그냥 짧은 약인데 뭐 효과가 좀 그 약이 제일 잘 맞으면 그 약을 이제 쓰다가 이제 끊을 때는 좀 마찬가지로 작용 시간이 긴 약으로 바꾸어서 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렉사프로 같은 걸로 이제 좀 바꿔서 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서트랄린은 약간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끊었을 때 탈이 나는 분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어서 그렇게 될 때는 좀 렉사프로로 좀 바꿔서 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좀 받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게요. HJL님께서 이제 20-30년 약 드신 분은 어떻게 끊는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약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20-30년 드신 약은 사실 끊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증상은 좋아졌고 이 약 없으면 못 살지만 그래도 조금만 있어도 살겠다 하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다가 뭐 몇 가지 빼다가 그러다가 약을 안 먹어도 살 것 같네 하는 시점에 오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이제 조금 다니시던 선생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약도 좀 중단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널리 좀 쓰이고 있는 약들이라 뭐 좀 궁금하신 점도 많고 하셨을 텐데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뭐 셋째 주 금요일 날 뵙는데 이렇게 한번 좀 다음 달에도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번 찾아뵙고 만나고 얘기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